잠깐 알아보죠. 제가 일단 요거를 약간 좀 찾아놨습니다. API랑 요 코틀린 레퍼런스 사이트 가서 여러분들 찾아놨어요. 보여드리려고. 자, 일단 인풋 스트림 리더 먼저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인풋 스트림 리더랑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버퍼드 리더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이게 자바 8의 자바 8의 어떤 문서인데 API. 자, 버퍼드 리더를 만들어 놓고 비슷하죠, 저런 코드 여러분들. 인풋 스트림 리더가 시스템 인풋을 받아서 연속적으로 버퍼드 리더를 넘겨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버퍼드 리더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리드라인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리드라인 함수는 문자를 리턴해주고 i exception이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획 문자가 라인 피드나 이거 캐치 리턴이죠. 엔터키가 칠 때까지의 모든 문자를 담아서 일로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쓰이니까 이거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자, 네, 코틀린의 공식 사이트 레퍼런스 가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 자,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프로퍼티 앤 필드 쪽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객체지향 쪽에 가보면 밑에 내리다 보시면은 여기에 late init이 나옵니다. 늦은 초기화 프로퍼티. 그래서 이런 어떤 모디파이어 키워드가 제공된다. 초기화 코드 init이 없어도 에러 안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한 번만 세팅해주고 그 다음부터 쓰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외가 난다고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뭐 스프링이나 안드로이드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가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의존성 주입은 또 뭐냐 이런 얘기라든가 이런 테스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패턴 디자인 패턴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되게 생소합니다만 조금씩 몰라도 써보시면서 찾아보시고 연습하다 보면은 이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코틀린은 옛날에 어떤 20년, 10년의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단해 보이지만 어떤 모던 언어이기 때문에 근대적인 방법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최대한 편의성과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그죠? 그래서 뭔가 되게 좋은 언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레이트 인인 말고요, 여러분들. 비교되는 게 위임 프로퍼티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보이죠? 예.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인데요, 델리게이션 패턴. 이쪽에 쭉 내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레이즈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자, 위임 패턴에서 이 함수형 함수가 레이즈를 제공되는데 by 레이즈이고 이런 인자를 받는 거. 이게 함수 블락이잖아요, 여러분들. 코드 블락. 근데 이게 인자 값입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이건 다다음 장에서 아마 저희가 배우는 함수형에 그거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함수형 코드가 초기화를 담당하는데 초기화는 발이니까 이무터블 하잖아요, 여러분들. 불변이죠, 불변. 변할 수 없는 요 변수인데 스트링 타입인 걸 알겠는데 초기화를 딱 한 번 진행될 건데요. 언제? 얘가 처음 참조될 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얘 게터밖에 없잖아요. 게터가 처음 불리는 순간 실행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10번, 100번 게터를 해도 이 초기화 코드, 요 게으른 레이즈 블럭은요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값이 이미 처음 결정됐거든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실행되지 않아요. 그냥 계속 한 번 설정된 그 값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약간의 이런 모드가 있는데 좀 복잡하게 쓰려면 이거 스레드를 좀 감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레드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따로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 레이트이니까 레이지 여러분들 블락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게 플레이어를 여러분들 만들어 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써볼 때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클랜과 몬스터와 플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좀 하나 빠진 것. 자, 데이터 클래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 플레이어 내용을 찍어주는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뭐죠? toString이죠, toString 여러분들. toString은 어떤 객체에서 문자열로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n이라고 하는 kotlin.any에서 내려온 거죠, 여러분들. 자바 오브젝트라고 하실 수 있죠, 어느 정도는. 자, 뭐 하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버라이드 하시면 되죠. 예, 컨트롤이나 커맨드 N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버라이드 하시거나 toString 하시면 돼요, 이거. 자, toString 눌렀더니 닉과 리드 몬스터가 나오죠, 여러분들. 만들어졌네요, 여러분들.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 신기하게도 요 by 레이즈로 위임되는 프로퍼티는요, 여러분들. 프로퍼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그죠, 여러분들? 왜죠? 값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일단 저기 이렇게 클랜이라고 찍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표시는 해야 되니까. 달러 점 클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고, 클랜도,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저희가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자, 플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진 않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이걸 활용 안 해도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들은요. 근데, 레이트이니까 바이레이즈 쓰면 좋은 코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널 처리의 어떤 복잡도도 해결할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도 있죠. 하지만 늦은 초기화를 함으로써 또 게으른 초기화, 위임 초기화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불필요한 어떤 메모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프로퍼티들이 정말로 게터돼서 필요할 시점에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그때 메모리에 올려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들이나 자원을요. 그래서 아주 어떤 성능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쌓이면. 자, 플레이어 P1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자, 생성자를 호출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14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플레이어 생성자를 이렇게 여러분들 호출해서 플레이어가 P1의 객체로 만들어졌죠. 생성자 호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본으로. 자, 우리 만들어진 플레이어 그냥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P1에 닉을 찍어볼까요? 닉? 뭐죠? 이름이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근데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죠, 여러분들? 자, 제가 잠깐 여러분들 한번 윈도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보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닉을 한번 그냥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닉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디폴트 값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p1.닉을 메인 함수에서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냥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바로 예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요? 초기화되지 않은 프로퍼티 접근 예외죠, 여러분들. 자, 레이트 인스로 되어 있는 프로퍼티 닉이 초기화되지도 않았어. 근데 네가 호출했어, 그 뜻이죠, 여러분들. 호출했기 때문에 에러야,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즉, 예외를 그냥 호출했기 때문에, 레이트 이닛은 초기화를 시켜놔야 돼요, 여러분들. 초기화를 시키지 않고 쓰면 에러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하지만 초기화를 우리가 유예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밀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하면 에러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채워놔야 되겠죠. 자, P1의 닉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세터 호출한 거예요. 자바에서 set 닉이에요, set 닉,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가 채우면 되죠. 그냥 게스트라고 하면은 게스트가 되겠죠. 근데 좀 썰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랜덤 코드 넣읍시다, 여러분들. 랜덤 코드. 우리 자바 mass.random 항상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0.0부터 0.9999 얼마 더블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100만 정도 곱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아마 게스트 회원들도 거의 충돌이 없겠죠. 100만 명 정도 안쪽에서는. 아주 큰 게임에서는 여러분들 충돌하겠지만 중복되겠지만, 그죠, 여러분들. 자, 이걸 인트형으로 바꾸면 뭔가 게스트 뭐 1, 2, 3, 4 얼마가 쭉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때 초기화가 진행됐죠, 여러분들. 초기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찍으면 이 예외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레이트 이닛 저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게스트 299103이라고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죠? 또 실행해도 이렇게 바뀌어서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에러 안 납니다. 자, 닉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리드 몬스터도 우리가 지정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리드 몬스터는 물론 얘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쓰면 얘도 에러 날 겁니다. 그냥 한번 찍어보시면 아까 닉의 경우처럼 uninitialized property 접근 예외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fire문으로 한번 하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프린터도 그냥 찍읍시다, 여러분들. P1에 리드 몬스터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찍으면 아무 문제 없이 두 개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 남은 것은 바로 바이레이지라고 하는 클랜이죠, 진영입니다, 진영.
자, 진영 한번 저희가 한번 그냥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P1 클랜 하면 뭐예요, 이게? 플레이어 가지고 있는 진영을 참조하겠다는 얘기죠. 초기화가 돼 있는 상태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널러블하지 않기 때문에 널은 아닌 건데요. 다크 아니면 라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들? 클랜은 클랜 타입이니까, 여러분들. 이니머레이션 타입이니까 이거 그죠, 여러분들? 자, 이 타입이잖아요, 여러분들. 다크 아니면 라이트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P1.클랜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실행하면은 요때 참조했기 때문에 요 함수가 딱 한 번 실행돼서 요 참조 시점에 초기화가 늦게, 게으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여러분들. 그 뒤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P1 또 클랜을 하면요, 또 참조하는 건데, 요때는 실행되지 않고요, 요때만 처음 딱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면 안 됩니까? 또다시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왜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이러죠? 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문터블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성되면, 설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 번만 찍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자, 어떻게 합니까? P1.clan 이렇게 찍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된 거가 여기서 또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레이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정말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서 엔터를 누를 걸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계획을. 자, 이렇게 해서 0번이 다크 진영, 1번이 라이트 진영이죠? 자, 0번이라고 하면 0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0, 엔터 누릅니다. 자, P1. 다크 사이드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어디서?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또 한번 실행해볼까요? 1 누르면 라이트 진영으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딱 한 번 결정되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해볼까요, 여러분들? 저 select 클랜 함수가 실행돼야지만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3번 한다 해서 3번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3번 하는데 3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select 함수 잠깐 바꿔보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계획 문자 넣읍시다. 이렇게. 자, 실행합니다. 이렇게 점클랜 게터를 3번 호출하더라도 여러분들 맨 처음에서 윈 요 코드가 초기화로 실행돼서 클랜이 결정되고요. 그 뒤로는 참조해도 결정된 값만 한 번, 두 번, 3번 처리된다는 겁니다. 왜죠? 이게 나온 거 보세요. 한 번만 나왔잖아요, 이거. 이거 1 해볼까요? 그래서 요 코드는 한 번만 실행된 거죠, 요거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select 클랜 함수잖아요. 윈 요 바이레이즈 블럭에 있는 초기화 윈 블럭은요, 한 번만 실행되고요. 요 발에 단 한 번 초기화로 끝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좀 막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초기화가 진행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저기다가 P1.클랜이 아직 초기화 전입니다. 초기화 아직 안 된 거죠, 여러분들. 아직 위임 블럭이 한 번도 안 불렸으니까. 이때 불린 거죠, 이때 여러분들. 이때 늦은 위임 초기화가 이때 실행되죠, 여러분들. 초기화 블럭이. 자,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들 플레이 자체를 그냥. 자, 이렇게다가 플레이어 정보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레이어 정보. 플레이어 뭐죠? 네, P1이죠. P1 그냥 찍으면 뭐가 호출되죠? 네, toString이 호출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정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여기 바이레이즈가 실행되겠죠, 여러분들? 실행이 안 됩니다. 위에서 결정된 게 그냥 쓰는 거죠. 만약에 3번 실행된다면 항상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직 초기화 전이 먼저 찍혔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P1 클랜 나오잖아요. 1이라고 하면 라이트 진영이죠, 라이트 진영. 자,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단 한 번 실행되죠. 이 select 클랜이라는 레이지 블럭에 있는 건요, 요 시점에 늦은 위임 초기화가 딱 한 번 실행되고요. 요때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의 게터는 그냥 앞서 결정된 그 라이트 사이드 값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이건 뭐예요? toString 호출돼서 nick, late init, read monster, fire문 late init, 바일 레이즈로 초기화된 라이트 사이드, 불변이죠, 불변. 얘네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르니까. 근데 바일 레이즈로 블럭으로 초기화되는 클랜은 불변 프로퍼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늦은 초기화랑 게으른 위임 초기화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늦은 초기화는 레이트 이닛인데, 여러분들, 무터블 변수에다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초기화를 지연시킵니다, 여러분들. 널러블에서도 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초기화를. 혹은 널러블하지 않다면 기본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컬러나 거라지처럼 안 해도 여러분들, 레이트 이닛이라고 선언만 하면, 요 네임은 그냥 스트링 형태로 있다가 아무 초기값이 없죠. 그러다가 쓰기 바로 직전에 세터를 호출해서 세팅을 하고 쓰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초기화를 늦춰놓은 거죠. 근데 그냥 쓰면은 이런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 네, 확실하죠, 여러분들. 자, 바이레이즈는 약간 위임 패턴이 들어가서 어렵습니다만 델리게이션을 나중에 잘 배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트니까 비교해서 일단 써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얘는 뭐냐면 이무터블 상수를 단 한 번 초기화를 하되 그 초기화를 게으르게 밀어두는 거죠. 언제까지? 메모리에 로딩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값을 읽는 거죠. 게터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그 시점에 단 한 번 초기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퍼티 초기화를 위임한 어떤 코드 블록을 바이레이즈 블록에다 우리가 한 줄 한 줄 적는데 그게 실행되는 게 맨 처음 호출 참조 시에 딱 한 번씩 실행됩니다. 그 실행 결과에 따라서 이 발 변수, 이무터블 상수가 값이 결정되고요. 그 값은 이 상수에 끝날 때까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레이트 이닛이라든가 이렇게 그냥 컬러 거라지랑 다르게 여러분들 타입이라는 건데 이 중고차의 타입은요. 바이레이즈 때문에 이 타입을 처음 참조하는 게터하는 순간에 실행되죠.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선언과 동시에 그게 아니라 타입이 참조될 때 게터 불릴 때 딱 한 번 실행되는데 그때 이 컬러 값에 따라서 16진수 찍어주고 중고차가 나오잖아요. 컬러가 지금 빨간색인데 나중에 파란색, 노란색 바뀐 다음에 얘가 그때 호출됐다면 그 바뀐 컬러로 결정되겠네요. 바로 그냥. 그래서 나중에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널이라든가 기본값 같은 처리가 불필요하죠. 발이기 때문에 변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정말 필요한 시점에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널 처리도 필요 없기 때문에 깔끔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유즈보스라든가 이런 어떤 위험성도 떨어지는데 실제 어떤 대용량 처리라든가 되게 복잡한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단 한 번 실행을 할 때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늦췄다가 정말 필요한 시점에 메모리를 아껴서 얼른 로딩시켜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결정된 값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능 문제라든가 메모리 문제라든가 널 처리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레이트이니까 바이레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